응, 여보. 왜 응. 안 물어? 이혼 어떻게 할 건지? 어. 할 생각 없어? 아니야, 있어. 왜 끌려가는 거야, 자꾸? 딱 여보가 시킨 것만 딱 하려고 딱 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러면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대답 못 들었잖아. 합의인지 아닌지. 그거.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알았어. 그 얘기. 딱.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여보 지시 딱딱딱 기다리고 있었다가. 내가 얘기해? 걔는 소리 지르는데 당신은 자상하게 그래. 아니, 나 화를 딱 낼 수 있어. 알았어, 됐어, 확실하게. 관 줘라. 야, 관 줘. 아니. 관 줘. 관 주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어떤 일로 해? 지난주 방송에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지만 남편의 외도와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겪게 된 아내. 학원 원장이라는 상간녀는 아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부부 상담까지 해주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종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응, 여보. 이혼합시다. 네, 좋아요. 나한테는 상간소송을 할 거예요. 네. 나는 여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던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아내는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휴대전화에서 부부를 갈라놓기 위한 상간녀의 주도 면밀한 계획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방송 이후 추가로 발견된 상간녀의 충격적인 행각을 짚어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 상간녀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몰아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남편의 그 사건이었죠. 자, 제보자인 이 아내분은 지난달 초에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의 이 휴대폰에서 상간녀의 문자, 녹취를 발견하실 때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답니다. 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자, 이 두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 직감한 순간이 있었다고요?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지금 제보자분은 40대 여성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졸혼 합의서에 이 상간녀가 사실은 이 나중에 이 합의라는 데 있어서 증인 역할로 참여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졸혼 합의서 내용 중에요. 상간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쎄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간녀가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었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니까 또 연락처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해서 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알려주진 않았다라는 거고 또 그 다른 학원의 학원 관계자 이제 남편도 학원을 운영했었고 상간녀도 그 같은 건물에서 다른 학원을 운영했는데 학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누구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 학원을 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라는 거고 각자 또 비슷한 옷을 입고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학원의 학원 원장이 상간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간녀가 말이죠. 이 사망한 남편과 또 이 제보자 아내 사이를 교묘하게 막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인 지난해 12월의 중순 문자와 녹음 내용인데요. 이 제보자가 남편의 학원 직원으로 일을 해야 했었는데 국민연금 납부 문제로 해촉 증명서를 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본인이 처리해 줄 테니까 보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해촉 증명서 한 장만 팩스 보내고 제가 그쪽으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팩스 보내주시면 저에게 알려주심 제가 연금공단이랑 통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남편에게는 이 문자에 포토샵 작업을 해서 뭐 듣요, 할게요와 같은 해요체와 감사합니다 등 이 존댓말하는 부분을 지우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통화해서 여보가 고생이네요. 얘는 왜 이렇게 반말 찍찍하는 거야? 한마디 딱 해버릴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 얘는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싸가지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학원 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써, 그러려니 해 이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이 CG 좀 박 변호사님. 네.
여보, 여기서 여보는 이 상간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실제 얘가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 조강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예. 예. 자, 더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 이 제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딸하고 남편의 어떤 관계도 좀 틀어지게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따르면 1월 중순에 학원 원장이 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뭐 아빠가 지금 퇴원하고 아프다. 그래서 아빠한테 좀 퇴원을 좀 도와주시라, 말씀 좀 전해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몇 가지만 캡처해서 이 남편한테 보냅니다. 남편한테 보내가지고 혹시 딸한테 연락이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딸한테 연락이 안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안 왔어요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자 보낸 게 최종 테스트고 딸도 아빠를 그 현금지급기 ATM기로 보기 때문에 데려다 기를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이건 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제보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있냐고 얘기는 아프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주소를 말해줘서 그때는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 상간녀가 남편과 제보자 그리고 제보자 아내분의 이제 딸, 그러니까 한 가족을 여기한테는 딴소리하고 또 여기 와서는 딴소리하면서 계속 이간질을 시키면서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자, 저 때는 그래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두 사람 바람 폈지? 뭐 이렇게 따지지는 않으셨대요. 자, 남편도 상간녀도 모르게 증거를 하나하나 계속 수집해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건데, 자, 남편에게 아프다니 불러준 주소로 가볼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 상간녀와 남편이 통화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얘 한번 죽여보자. 자,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가 가을 기세선대 맞죠? 모르겠어. 그냥 왜 이러는지 지금. 근데 왜 걔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야? 한번 진짜 한번 우리 그래 상관이다. 우리 가고서 한번 애 한번 미치는 걸 한번 볼까? 데려가서 가르쳐주고요.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난 그것도 문제 삼을 거예요. 불법 침입이잖아요. 오히려 가면 좋은데 올 것 같아요. 그럼 오면 좋다? 오늘 그냥 우리 애 한번 죽여보자. 자, 교수님. 네. 저번에 제가 너무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좀 귀신 같아요. 너무 목소리도 무섭고 내용도 죽이자 뭐 막 미치게 하자 막 이런 게 이게 사람들 간의 대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소름 끼치는데요. 너무 무서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집에 가는 걸 가지고 뭐 완전히 뭐 약 올려볼까 미치는 걸 보고 우리 상관관계야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넘어서서 불법 침입이요. 아내가 남편 집에 가는 게 불법 침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그리고 그 죽여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남편한테 이 상간녀가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가스레이팅을 합니다. 뭐 혼자 산다고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5명이랑 같이 산다고 얘기해. 그래야 불법 침입도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비밀번호는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다 명령을 해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의 관계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내 여보 얘기를 하는 이 남편의 모습도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저는 좀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자, 저 통화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상간녀와 남편은 이혼 관련한 문제로 또 다투기도 합니다. 자, 그 통화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 왜 안 물어? 그 이혼 어떻게 할 건지? 할 생각 없어? 아니 있어. 왜 끌려가는 거야 자꾸? 딱 여보가 시킨 것만 딱 하려고 딱 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러면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대답 못 들었잖아. 합의인지 아닌지. 그거.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 얘기 딱.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여보 지시 딱딱딱 기다리고 있었다가. 내가 얘기해? 개는 소리 지르는데 당신은 자상하게 그래. 아니 나 화를 딱 낼 수 있어. 알았어. 됐어, 확실하게. 관 줘라. 관 줘. 아니. 관 줘. 관 주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어떤 일로 해? 야, 진짜 쥐락펴락하면서 완전히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냐면 일단 남편하고 이 제보자분하고 결혼합의서를 쓴 다음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합의서 쓴 이후에 남편이 집을 줄 테니까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제보자분의 추측에 따르면 아무래도 뭐 소송을 하고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양보를 남편이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결혼합의서를 썼지만 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장 그걸 뭐 합의 이혼을 하자고 바로 응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전했더니 지금 이제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지금 이 제보자분에게 끌려다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 이렇게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저 남편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자, 결국 이 남편은 제보자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던 지난달 초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간녀를 상대로 지금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소송 중인데 이 남편의 사망 전후 행적을 볼 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다. 네, 남편은 사망 전날에 오후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상간녀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이 사망 당일인 이 다음날 수업에 대한 생각으로 들떠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망 당일 새벽 2시에는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편이 편의점에서 양주를 사고 오전 10시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학원 직원에게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후 1시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문자를 했는데 잘 있어요, 사랑해요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이후 남편은 오후 9시쯤에 사망을 했고 차 안에 상간녀의 명함이 많이 있어서 상간녀에게 먼저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 상간녀는 본인 학원의 직원을 통해서 이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훔치도록 했고 도난 후 아내에게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남편이 양주를 산 새벽 2시부터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오전 11시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간녀가 남편 사망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잘 있어요, 사랑해요였는데 그렇게 또 바로 사망을 했다. 자, 지금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간녀에게 넘어간 돈이 억대 뭐 한 10억 정도 된다는데 결국 이 제보자 아내분은 한순간에 가장이 돼서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상간녀에게 현금 7억, 부동산 3억 해서 10억 원 가량의 재산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남편이 학원을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2개도 상간녀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도 끼지 않고 임대인만 불러서 주장을 찍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지금 뭐 학원 이자에다가 학원 임대료, 집 대출 이자 이런 것까지 다 맡게 되셔가지고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